이지혁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 지은호는 그 심장이 엄마 고성의 것이라는 이름표를 아직 못 봤는데요. 병원 복도 공기는 이상하게도 너무 깨끗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도 지은호 귀에는 자기 숨소리만 커지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 무릎을 굽히듯 앉아서 손을 내밀었고 이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저 있어요. 숨만 쉬어요. 지은호가 말하는 동안 지은호 손끝이 떨렸는데요. 그 떨림을 이지혁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웃는 척을 했지만 눈동자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요. 이상철은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입술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지혁을 지혁이라고 부르는 이상철은 그날만큼은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김다정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는데도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는데 그 손에 힘이 들어간 모양이 버티는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지혁아, 겁나도 괜찮아. 그냥 들어가. 내가 여기 있을게. 박성재가 그렇게 속삭이는 순간 박성재도 자기 말을 믿고 싶어서 더 세게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진석 휴대폰이 아주 짧게 떨렸습니다. 그 진동 하나가 복도 전체를 가르는 느낌이었는데요. 박진석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문자만 읽었습니다. 회장님, 공여자 신원 확인 완료. 고성애 씨입니다. 뇌사 판정 절차 들어갑니다. 김 실장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박혀 있었고 박진석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자기 인생 전체가 피로 뒤집힐 것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 얼굴을 보며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는 게 보였고 그 모습이 박진석 마음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인데요. 조용히 정리한다는 말이 아름답게 들리는 날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엔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정리는 대개 누구도 준비 못하게 진행되거든요. 박진석은 당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호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지혁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성재에게도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알면 버티기 힘들 거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스스로에게도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웃기잖아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커다란 소리로 터지고 싶어집니다. 그게 비밀의 성질이니까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시간은 그날 유난히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마시고 누군가는 손을 비비고 누군가는 바닥만 멍하니 봤습니다. 박성재는 벽에 기대 있다가 결국 박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뭔가 숨기고 있으시죠? 박성재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낮을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눈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도 버틸 힘이 없으면 나가. 박성재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가 바로 꺾였어요. 아버지가 화내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러는 걸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혁이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굴 밟고 살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밟고 살리는 것. 지금 상황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때 의사가 나왔고 현재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사람을 더 겁주기도 합니다. 완전히 괜찮다가 아니라 아직은 버틴다라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는데요. 그 눈물은 기쁨이라기보다 고통의 압력이 잠깐 빠져나간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그 순간에도 자기 인생의 또 다른 폭탄이 이미 굴러오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에서 이수빈의 목소리가 세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구독자는 어느새 80만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휴즈그룹 회장 부인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였는데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이 넘어갔다고 했어요.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슈즈그룹 장남 박성재 씨와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고성애 씨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의 혈관을 얼리는 말들을 꺼냈습니다. 고성애 씨는 재벌과 결혼하려고 살아있는 딸을 사망 신고하고 한우진 씨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성재 오빠를 교묘하게 기죽여서 키웠습니다. 이수빈 말이 사실이라면 고성희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악용한 설계자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은호에게는 더 잔인한 의미가 있었어요. 사망 신고라는 단어가 곧 버림이고 버림은 곧 지은호 평생의 구멍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이미 고성희가 침몰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실 때문에 지은호 마음은 늘 두 겹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과 엄마라고 부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한우진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서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줬습니다. 간이식 뒤 숨어 지내는 한우진에게 도망쳐라고 말하면서요. 지은호는 고성희에게서 숨기며 한우진과만 연락하는 중이었고 한우진은 부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사라져 지은호만 행방을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은호에게 10억은 돈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 돈을 돈으로만 보았습니다. 고성희는 몰락한 뒤 지은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돈 내놔. 고성희가 그 한마디를 던졌고 지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어이없다는 듯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고성혜, 당신이 왜 여길 찾아와?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은호야라고 불렀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 속이 뒤집혔습니다. 소름 돋는 말하지 말아요. 지은호가 차갑게 끊어냈고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관있지. 넌 내 딸이잖아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지은호는 비웃듯 말했어요. 딸? 저를 버리고 사망 신고까지 하신 분이 아직도 딸 타령이에요? 그리고 고성희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줬던 10억 기억하지? 그 중에서 2억만 돌려줘. 지은호는 그 순간 말이 된다는 기준이 뇌에서 끊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지은호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말해버립니다. 진짜로 없어요. 그 10억 우진이한테 다 줬다고 했잖아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자 고성희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숨겨놨잖아. 고성희는 팔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나 지금 박진석한테 다 빼앗겼어. 카드도 막혔고 계좌도 동결됐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그리고 결정타를 꽂았습니다. 이제 저 그만 찾아오시고 회장님이 주신 벌 얌전히 받으세요. 여기서 지은호 감정이 한 번 더 갈라집니다. 통쾌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벌 받으세요라는 말은 사실 나도 이제 그만 벌 받을래요라는 뜻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밀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럼에도 내 엄마라는 문장이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요. 그 미세한 숨이 나중에 지은호를 더 크게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성희가 이 지역의 공여자가 될 테니까요. 그날 고성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계좌도 묶였고 카드도 막혔고 사람들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누군가 속을 모른 채 섞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순이는 고성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손이 일하는 손이 아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남으려는 눈이다. 정순이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식당을 지키며 딸 지은호와 아들 지강호를 키운 사람이었고요. 정순이는 진짜 나쁜 사람보다 나쁜 선택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에게 고성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이는 고성희가 설거지하며 중얼거린 박진석 다 내 탓이야라는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이는 알아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군가를 탓하면서 더 큰 일을 벌이려고 한다. 정순이의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방송을 잡습니다. 사문TV PD가 연락해왔고 이수빈 씨 영상에 대한 반박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고성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좋습니다. 언제 촬영할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고성희는 그 전화를 끊고 작게 미소 지었는데요. 고성희는 그게 반격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진석과 이수빈이 여론을 조작한다면 나도 맞서 싸우겠다. 고성의 눈빛이 밝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그 밝음이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방송을 막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상대가 스스로 더 깊이 들어오게 두는 사람입니다. 막아버리면 상대가 피해자가 되니까요. 대신 박진석은 고성희가 선을 넘을 때까지 자료를 쌓고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문자, 목격자, 그리고 고성희를 돕는 척하는 한성주 변호사까지도 박진석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위로를 받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박진석이 증거를 받는 중이었죠.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협박을 잘 안 한다는 점입니다. 돈도 던지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그냥 한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시네요. 그리고 팩스 한 장이 한성주 변호사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가 오랫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해왔고 망상과 기억 혼란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최근엔 병원도 약도 끊은 상태라는 기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담담하게 조용히 끝내면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자비가 아니라 숨통 조이기였다는 걸 한성주는 알아챘을 겁니다. 이 모든 여론전이 서울에서 터지는 동안 병원에서는 심장이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심장이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사실보다 그 죽음이 우연인지 아닌지가 더 무섭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옥래 여사 사고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옥래는 이상철의 어머니였고 이지혁과 이지환과 이수빈의 친할머니였고 김장수와 사돈이자 친구였는데요. 조옥래가 사고로 사망했지만 그 사고가 누군가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설정이 가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희도 교통사고로 뇌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너무 겹치면 사람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우리? 왜 하필 이 방식? 그 질문들이 쌓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그런데 박진석은 누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답을 알더라도 답을 가장 아픈 순간에 꺼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저 이지혁을 살리고 싶어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 손이 결국 지은호 인생을 한 번 더 찢을 거란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수술이 길어지는 동안 이지혁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지혁은 심장병으로 위태로운데도 늘 자기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지혁은 살 수 있을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이지혁이 택한 방식은 이거였어요. 사랑을 하되 사랑을 하지 않는 척. 가까이 오되 밀어내는 척. 그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이지혁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밀어낼 힘도 없었어요. 심장이 버티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았고 그 손을 잡는 순간 내가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공여자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살아서 누구를 무너뜨리나로 변할 테고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을 바라보며 죄책감이 올라왔을 겁니다. 조옥래 여사 사고 이후로 이상철은 자기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 계속 실패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엄마도 못 지켰고 아들도 못 지키나. 그 감정이 숨을 막힙니다.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을 붙잡고 싶지만 김다정 자신도 무너질까봐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박성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에서 자라면서 늘 계산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사랑도 계산으로 바뀔까봐 겁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박성재는 이수빈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아직 좋아하지만 김다정이 헤어져 달라고 부탁한 이후 더 못 다가갔고요. 이수빈도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헤어진 상태입니다. 좋아하는데 헤어진 건 그 사이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 희생은 당사자 둘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더럽게 만들죠. 왜 내가 희생해야 해? 라는 억울함이 남거든요. 그러니 이수빈이 유튜브로 고성희를 때리는 순간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를 살리고 싶은 마음, 박성재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가족의 판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쩌면 나도 한 번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요. 박진석이 이수빈에게 자료를 주고 홍보대사 자리와 계약금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인간의 복합성을 이용한 것처럼 보였고요. 고성희가 명품 쇼핑한 영수증, 비자금 모은 증거들 다 있어.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며 이수빈을 밀어줬습니다. 이수빈은 손이 떨리면서도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수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요. 그 전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갈아넣기도 합니다. 이제 지은호 쪽 감정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살리기 위해 10억을 줬고 그 돈 때문에 고성희가 자신을 찾아와 2억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이지혁 지역이 나타나 고성희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고성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지은호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더 잔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지혁이 자기 엄마 고성희와 맞서는 장면이니까요. 지은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선배가 나 때문에 엄마랑 싸우게 됐어.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선배가 내 편이야. 그 둘이 같이 오면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면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기쁨이 더럽혀지거든요. 지은호는 원래 밝아 보이지만 밝음은 때로 버티는 방식입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 인테리어 외주까지 하느라 정신없게 사는 것도 어쩌면 생각을 멈추려는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쓰러지고 수술대에 들어가고 고성희라는 이름이 공여자로 붙는 순간 지은호가 아무리 바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지? 그 질문이 지은호를 무너뜨릴 타이밍이 바로 수술이 끝난 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이 끝나면 사람은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때 가장 큰 비밀이 들어오면 버티던 벽이 무너집니다. 박진석이 그걸 알고 있어서 지은호에게 말하지 않은 거고요. 그날 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지혁이 회복실로 옮겨졌다고 합시다. 가족들은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을 붙잡고 울고 박성재는 벽에 기대어 손을 떠는 걸 숨기려고 애쓰고 지은호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합니다. 왜 박진석이 나를 피하지? 왜 본부장님이 내 눈을 못 마주치지? 그런 느낌이 들면 비밀은 이미 몸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호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박진석에게서요. 병원에 있어. 애들 보육원은 내가 처리한다. 너는 내 가족부터 지켜.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가족이라는 단어가 목을 잡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의 가족을 인정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은호가 곧 가족을 잃을 걸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 애매함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여기서 애들 보육원이 왜 나오냐고요? 그게 바로 다음 클라이맥스의 문입니다. 애들 보육원 기록이 열리면 누군가는 법적으로 가족이 바뀝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정순이도 지강호도 지은호도 전부 흔들리는 문제라는 걸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기록이 열리면 누군가는 법적으로 가족이 바뀝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은호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누가 선택을 강요할 때는 그 사람이 이미 선택지를 좁혀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지은호는 박성재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왜 무섭냐면요. 박성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선의로도 사람을 가둡니다. 너를 지키려고라는 말로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박영라가 등장해야 합니다. 박영라는 이지환과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서로를 피하는 이상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연습이 깨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보육원 기록과 조옥래 사고가 연결될 가능성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박영란은 애들 보육원 기록이 열리면
고성희의 과거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영란은 원래 엄마 고성희를 미워하면 편했을 겁니다. 미워하면 단순하니까요. 그런데 기록이 열리면 미워도 단순하지 않아집니다. 기록이 진실이라면 박영란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내가 누구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연락하면 이지환이 자기 가족과 더 엮일까봐 또 멈춥니다. 이 멈춤이 박영란을 진짜로 무너뜨릴 겁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위험하다는 감정과 부딪히는 순간이니까요. 이지환은 원래 가족 때문에 거리를 두던 사람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완벽히 이성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가 흔들리는 걸 알아채고 결국 박영란에게 다가갑니다. 박영란은 차갑게 말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떨릴 거예요. 왜 왔어? 이지환은 웃는 척하면서도 눈은 진지합니다. 너 혼자 버티는 거 오래 하면 부러져. 이지환이 그렇게 말하면 박영란은 순간 울컥하지만 또 밀어냅니다. 내일은 내가 해. 그러면 이지환은 더 무섭게 말하죠. 그래. 내일은 내가 해. 근데 내가 무너지면 그건 내일이야. 이런 대화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두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말은 너는 나에게 빚이 생긴다는 말로도 변하거든요. 그리고 빚은 사랑을 오래 못 가게 합니다. 이제 AP그룹 차철민을 끼워 넣을게요. 차철민은 화면 속 여론을 보며 차갑게 웃는 사람입니다. 차철민은 댓글의 흐름, 좋아요의 방향, 사람들이 진실을 믿기 전에 냄새를 맡는 사람이고요. 차철민은 고성의 방송을 보며 어라, 근데 그 칼이 사람 살리네 같은 예감을 합니다. 차철민은 이 전쟁이 단지 부부싸움이 아니라 심장 하나로 회사판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차철민은 박진석에게 직접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철민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이 흔들릴 때, 박성재가 흔들릴 때, 이지혁이 회복실에서 깨어나 공여자 누구야? 라고 묻는 순간 차철민은 어떤 자료를 들고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료는 애들 보육원 기록과 연결된 조옥래 사고의 단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지혁이 깨어납니다. 이지혁은 회복실에서 눈을 떴는데요. 첫 번째로 찾는 건 지은호입니다. 이지혁은 사랑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몸이 먼저 지은호를 찾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두 번째로 가장 잔인한 질문을 꺼냅니다. 공여자 누구야? 지은호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면 자기 안에서 뭔가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 표정만 보고도 알아채겠죠.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름이구나. 이지혁은 자책할 겁니다. 나는 살아났는데 누군가는 죽었구나. 그 죄책감이 이지혁을 더 아프게 만들 텐데요. 문제는 그 누군가가 하필이면 고성희라는 점입니다. 지은호에게 엄마이자 원망이고 박진석에게 전쟁이고 박성재에게 상처이고 박영란에게 정체성의 폭탄인 그 사람. 그리고 박진석이 결국 입을 엽니다. 고성희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가 울고 웃고 화내고 감사해야 하는 감정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은호 마음은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첫 번째 감정, 분노. 왜 하필 엄마야? 두 번째 감정, 혐오.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살렸다고? 세 번째 감정, 공포. 그럼 나는 엄마를 용서해야 해. 네 번째 감정, 죄책감. 용서 못하면 내가 나쁜 딸인가? 다섯 번째 감정, 슬픔. 엄마가 죽었네. 여섯 번째 감정, 모순. 근데 고맙네. 모순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미치는 사람은 대개 난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지은호도 그럴 겁니다. 나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겠죠. 그리고 이때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또 관리의 말을 던질 겁니다. 지은호 씨, 지금은 이지혁부터 살리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이라서 더 화가 납니다. 맞는 말은 사람을 때릴 때 제일 아프거든요. 지은호는 속으로 소리칠 겁니다. 왜 내가 늘 참아야 해? 왜 나는 늘 지금이 아니야? 이때 지은호는 한우진을 떠올립니다. 한우진은 간이식 후 사라졌고
행방은 지은호만 알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서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주며 도망치라 했고 고성희에게서 숨기며 한우진과만 연락하는 중입니다. 지은호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못함이 지금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가 뇌사로 공여자가 되기 직전까지 부산에서 우진이를 찾아 헤맸다는 흐름이 생기면 지은호는 자기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내가 우진이를 숨겼으니까 엄마가 더 몰렸나? 같은 생각이요. 그런데 그 원망은 사실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의 씨앗을 하나 심어둘게요. 너무 남발하지 않되 다음 화를 못 놓게 만드는 씨앗이요. 고성희는 부산에서 박진석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 서울로 끌려올 뻔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선택권이 없으십니다. 고성의 팔을 잡는 검은 양복 남자들 앞에서 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그 이후 교통사고로 뇌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왜 그 사고를 만들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조옥래 사고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설정이 이미 깔려 있죠. 그러면 시청자는 생각합니다. 두 사고가 연결된 거 아니야? 이 연결이 진짜라면 누군가가 죽음을 설계해서 이식을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고성희를 죽인 걸까요? 아니면 고성희를 죽이기 위해 이지혁을 살린 걸까요? 둘 중 무엇이든 그건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람 목숨을 거래한 거니까요. 지은호가 10억으로 한우진 목숨을 거래한 것처럼 누군가는 더 큰 판으로 목숨을 거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 애들 보육원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애들 보육원 기록 승인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박성재는 그걸 관리하려 하고 지은호는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열리면 지은호의 가족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정순이의 딸로 살던 지은호가 법적으로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걸 봅니다. 정순이, 지강호, 한우진, 박영나,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 박성재 전부요. 이제 클라이맥스를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수빈의 유튜브 영상이 터진 뒤 고성희는 반박 방송을 준비합니다. 고성희는 몰락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거울 앞에서 고성애 너는 할 수 있어. 26년을 버텼잖아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성희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내가 잡히면 당신도 같이 간다. 3일 준다. 고성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진짜로 무서워집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죠. 이 메시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존재하는 순간 시청자는 확신합니다. 고성의 뒤에 누가 있거나 고성희가 누군가의 비밀을 쥐고 있구나. 그리고 그 비밀이 조옥래 사고일 수도 있고 애들 보육원 기록일 수도 있고 박진석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돈이 아니라 목을 잡혔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방송을 하려 들 겁니다. 나 죽어도 혼자 안 죽어 같은 방식으로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송이 고성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고성희를 공여자로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계획이라면요. 그럼 이지혁은 어떻게 되느냐? 이지혁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살아난 순간부터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해왔는데요. 이제 병이 잠깐 물러난 대신 사랑이 더 큰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사랑하면 지은호가 더 아픈가? 내가 살아있으면 지은호가 엄마를 용서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이지혁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다시 지은호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자. 그 말을 너를 위해서라고 포장하면서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면 폭발할 겁니다. 선배는 늘 그 말이에요. 늘 나를 위해서 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지은호는 그 순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사실 버려진 딸의 말이기도 하거든요. 또 버려? 라는 울음이 숨어있죠. 그때 박영나가 터집니다. 박영나는 독립계약을 성사시키며 처음으로 자기 삶을 잡았는데요.
그 삶이 애들 보육원 기록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을 좋아하지만 가족관계 때문에 거리 두던 마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는 너한테 말해야 해.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고백하듯 말할 겁니다. 나 엄마가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엄마 뒤에 누가 있다는 느낌이야.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벽을 넘을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포기하려던 이지환이 박영란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이죠. 이지환이 움직이면 박진석이 눈치챕니다. 박진석은 움직이는 사람을 제일 잘 보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이지환에게 경고할 겁니다. 그 기록에 손 떼면 조옥래 여사 사고도 다시 흔들린다. 그러면 이지환은 선택해야 합니다. 박영란을 위해 진실을 열 것인가, 가족을 위해 진실을 덮을 것인가. 이 딜레마는 둘 다 정답이 아니어서 더 괴롭습니다. 그 와중에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감정이 다시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아직 좋아하지만 김다정의 헤어져달라 부탁 이후 더 못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수빈이 고성이를 치고 올라오면서 박성재는 또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일까? 사랑은 상대를 이상하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좋게도 나쁘게도요.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이지혁이 살아나는 순간 지금 내가 사랑 얘기할 때냐라는 죄책감이 박성재 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박성재는 또 멀어지겠죠. 멀어지면 이수빈은 오해합니다. 결국 나도 이용당했나? 그 오해가 다음 배신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씨앗을 물처럼 줍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직접 부수기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게 박진석의 방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음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끝 직전의 심리 클라이맥스를 하나 더 놓겠습니다. 지은호는 병실에서 이지혁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꼭 쥡니다. 또 메시지가 옵니다. 이번엔 박진석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고성의 사고, 조옥래 사고랑 같은 방식입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습니다. 누구세요? 지은호가 물으려는 순간 메시지가 하나 더 옵니다. 애들 보육원 기록 열리면 지은호 씨 가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그때 이지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을 봅니다. 살아있는 얼굴입니다. 살아있는데요. 그 살아있음이 지은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대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웃으려다 울음이 올라와서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선배, 우리 이제 진짜 끝까지 가야겠어요. 이지혁은 힘겹게 묻습니다. 뭘? 지은호는 대답합니다. 조옥래 할머니 사고도 고성의 그 사람 사고도 애들 보육원도 다요. 다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립니다. 박진석이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며 말합니다. 지은호 선택해. 기록을 열면 내가 잃을 게 있고 기록을 덮으면 내가 평생 잃을 게 있어. 지은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박진석이 선택하라고 말하는 순간은 이미 박진석이 다음 수를 준비해 둔 순간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박진석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장님이 아니라 박진석이라고 부르고 싶어집니다. 권력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지은호의 목은 평생 엄마라는 단어를 삼키며 자란 목이니까요.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멈춰섭니다. AP그룹 차철민입니다. 차철민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야 판이 완성됐네. 차철민가 누구 편인지, 박진석이 그걸 알고 있는지, 박성재가 그걸 숨기고 있는지, 이지환이 그걸 이미 잡았는지 아무도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지혁의 새 심장 박동이 누군가의 계획 위에서 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은호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도망치면 사랑도 가족도 전부 잃을 것 같거든요.